목소리 업계 오랜 종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와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리자면 쉬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말을 쭉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뭔가 유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면이든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말하는 이 방식이 길면 길수록 마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문장 구조가 매우 길죠. 관계대명사를 써가면서 계속해서 수식하고 하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것처럼 어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말할 때 문장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완전히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왜 어려우니까. 그러나 말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은 수식하면서 말이 길어지는 사람을 봤을 때 지루하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저 사람은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암묵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관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기에 관심이 있다, 말의 능력을 흠모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문장을 길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유식하다라고 인식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곧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향 또한 말을 잘하는 사람, 즉슨 말을 좀 길게 하고 싶다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 호흡으로 쭉 말하는 양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죠. 트럼프는 아주 간결하게 말하기가 특기인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지를 받아서 또 한 번 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화법이 많은 다수에게 지지를 받기에는 편안하니까, 듣기가 편안하니까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특이층을 공략하고 조금은 특별한 집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집단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 유능한 사람의 집단에 나도 속하고 싶다 하신다면 한숨에 말하는 문장의 길이감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짧은 편인지, 많이 긴 편인지, 길지만 거기 안에 논리성이 있는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같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도 말하는 저 사람의 방식을 보고서 그 사람을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판단하고 있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가장 의식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말입니다. 그 말이 목소리를 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목소리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말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나 음성적으로 그걸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음성적인 디자인이 따라간다면 역시나 말의 능력치를 함께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게 제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기업인들을 되게 상대를 많이 하고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 기자나 아나운서들을 코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남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겠죠. 타인을 가장 많이 의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은 게 뭐지? 이 말 들었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더 나은 게 있을까?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이런 탐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거지. 나는 그냥 왜 이렇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버려두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포기하고 말하는 능력치를 올리는 방법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아진다.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 길이가 깁니다 라는 예를 정확하게 한번 들려드렸잖아요. 말을 잘하는 것은 유창하게 말하기는, 이런 개념보다 단순히 문장 구조가 짜임새 있게 잘 짜여서 길게 말하기만 하더라도 나는 유창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당장이라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좀 심어드리고 싶었고요. 목소리를 바꾼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 목소리를 내가 고치는 건데 내가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가 아니라, 여러분, 목소리는요, 어느 정도 연기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역할극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목소리가 있고, 그것과 내가 매칭을 시키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따로 있어요. 내가 되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아이처럼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연습하고 또박또박 연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상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목소리 디자인은 완벽하게 연기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식이 역시나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계속 열심히 해서 그 한 층을 못 벗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2층 가고 3층 가고 4층 가고 7층 가고 63빌딩 갔으면 좋겠거든요. 목소리를 디자인한다라는 것은 연기성이구나. 내가 좀 부끄럽네. 또박또박 말하려고 하니까 괜히 더 의식되고 입이 막 굳고 그리고 나는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장나라 씨가 역할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성숙해지는 역할을 맡을 때마다 목소리가 좀 단단해지고 연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예전과는 정말 다른 목소리를 말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역할이 주어지면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뚜렷한 역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취준생, 나는 사회초년생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나는 애인한테 사랑받는 예쁜 여자친구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추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싶다면 어느 정도 카리스마와 강단이 있는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면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인 것을 연기해야 합니다. 이건 가짜가 되세요라는 말과는 차이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직을 하고 싶다, 무슨 목표를 이루고 싶다 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소리도 그것에 해당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일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을 법한 어울릴 법한 목소리 이렇게 이상향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옛날이죠. 막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복식 호흡하고 안녕하십니까 막 두껍게 소리 쓰고 이거는 너무 옛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목소리, 내가 추구하는 추구미에 합당한 목소리를 연기성으로 가져가는 것이구나.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목소리와 말하기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 그 외에 다양한 정보들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멋진 말하기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Quando sono sola sogno e l'orizzonte manca le parole, se lo so